제가 이렇게 성숙한 척 연애 조언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 엄청나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때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라고 생각해요. 1번이에요. 희두는 2번 행동이에요. 뒷담화 나요고요. 와, 이걸 말해줘야 한다고? 나연에게 희두가. 그게 뭐야? 뭐가? 그게 뭘 본 거야? 뭐가? 왜 디에버트를 뭐 없는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꾹꾹꾹 할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오늘은 희두랑 8주년 기념 데이트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가면서 수다 좀 떨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냅다 쿠션부터 바르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40분 정도? 사실 오늘 8주년은 아니고 8주년은 지난주였는데 희두가 일본에 있었어가지고 같이 못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뒤늦은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꼭 챙기거든요. 나둥이들은 어떠세요? 1주년, 2주년, 그러니까 N주년 기념일, 그리고 생일, 크리스마스는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안 챙기면 뭐 할 거야? 무슨 재미로 살 거야? 챙긴다는 게 막 선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자축하면 되는 거예요. 자축만 해도 돼, 나는. 오늘 피부 상태 괜찮네요. 이제 저희가 벌써 8주년이에요, 나중에도. 중간에 헤어진 기간 다 빼고. 왜 빼냐? 셀 수 없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이제 엄청난 장기연애 커플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관계가 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사실 싸움도 좀 덜하고 옛날만큼 이제 막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다. 근데 좀 약간 너무 얌전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완전 화끈해요. 오늘 좀 봐서 제꼈어. 하지만 창피하니 벗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입고 깨졌어, 샤갈. 장례식 치러줄까요? 눈썹 펌을 해놓았으니 결을 잘 살려줘야 합니다. 앞에 결은 거의 냅두고 이런 식으로 냅두고 끝에 빈 공간만 좀 채워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아직도 연애 상담 DM이 되게 많이 와요. 대부분 이제 저처럼 싸우거나 헤어졌는데 잡고 싶다 이런 내용이 80% 이상이에요. 남자가 표현을 잘 못하고 여자가 서운하고 막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저도 오래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무뚝뚝해, 표현도 못해 막 그러면 여자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그거를 또 심지어 예쁘게 말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로 이미 4년 정도를 싸우고 TV에 나간 거였잖아요. 근데 그 4년이란 시간이 수백 번을 싸웠을 텐데 그 과정에서 나도 막 지긋지긋한 게 있지만 상대도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막 또 나는 맨날 서운하게만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상대도 서운함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데 나를 두고 쌩 지나가. 손도 안 잡아주고.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도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서운하다. 손 한 번 잡아주면 되지. 남자 쪽에서도 아무 생각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내 손 잡아주지도 않고 왜 그냥 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고 굳이 그의 잘못을 따지자면 조금 무심했다 이 정도인데 갑자기 내가 공격한 걸로 들리니까 그 상대도 방어기자가 생기면서 뭐 그런 걸로 그래라든지 잡아주려 그랬어 라든지 말투가 왜 그래 라든지 왜 이런 거 하나하나로 그렇게 트집 잡아 피곤하게 뭐 이런 모든 연인들이 싸우는 그런 루트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면 되냐? 자기야, 날도 추운데 손 좀 같이 잡고 가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청유형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절반 이상은 사이가 되게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여자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왜냐? 가끔은 진짜 짜증날 때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좋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그냥 꼭 참고 자기가 차에서 내리고 갈 때 나랑 손잡고 가줬으면 좋겠어. 뭐 자기야 이렇게 내가 너를 좀 기다려줬으면은 많이 추웠지? 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부탁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싸야패가 아니고서야 그런 거를 왜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남자친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 다 말할게. 나도 차가하게 말할 테니까 너도 대신에 그러면 나를 좀 이해해 주려는 노력을 해라.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상대가 저 말을 왜 했을까? 서운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도록 노력해라 해서 저는 내가 서운함을 되게
그냥 담백하고 깔끔하게 감정 없이 화 없이 내는 법을 연습했고 희도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각자 정답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금방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고친 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나둥이들도 혹시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만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역시 안 변해. 똑같네. 이런 식으로 혼자 확대 해석을 했었어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쟨 평생 저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혼자 확대 해석하고 나 혼자 또 화가 나서 화를 내버리는 거죠. 그럼 상대는 제가 감정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어때? 감정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당연히 감정적이지. 사랑이 감정인데 어떻게 이성적으로만 연애해? 로봇이랑 해 그러면! 이렇게 싸운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가 나한테 서운하다고 막 화를 내요. 왜 내겠어요? 왜 서운한 행동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오래 만나고 싶으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대부분의 서운함의 원인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무의식적인 본능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얘기해. 너 이렇게 왜 그렇게 해? 너 바보야? 라고 말을 해도 한 번 더 들여봐요. 저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서운해서 그런가 보네.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 화가 좀 덜 나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이동댕에서 끝나면 되는데 실제로 큰 싸움으로 번진다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는 저도 아무런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누가 옳고 그름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동안에 내가 싫었던 점을 막 뱉어내고 상처를 막 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단계면은 사실 그때 받은 상처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단계에 가기 전 좀 싸움을 피하는 법을 현명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숙한 척 연애 조언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로의 관계, 남녀를 불문하고 엄청나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연구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실제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그 표현 언어가 5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말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 나연이 너무 사랑해. 나연이 너무 예뻐.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 거기서는 봉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를 위해서 내가 물을 갖다 줘, 그를 위해서 내가 데리러 가줘, 이런 희생, 봉사, 행동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스킨십. 내가 그 사람과 붙어있을 때, 그 사람과 손을 잡을 때, 그 사람과 뽀뽀할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선물.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를 사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사줬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5가지 언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이에요. 말 표현.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는지.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어렵고 귀찮은 거를 굳이 해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지. 희두는 2번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말을 표현을 잘 안 하더라도 항상 저를 위해 뭔가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 저는 말만 희두한테 사랑한다 했잖아요. 희두는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두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지만 나는 희두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지. 언어가 서로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나둥이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에게 물어봐도 좋고요. 너는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렇게.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방식의 사랑 표현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상대도 그렇겠지? 이러고 백날 선물 사줘봐요.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의 표현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행동을 저렇게 한 걸 보니 자기 딴에 노력을 했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뒷담 하나 해도 돼요? 진짜 저는 가끔씩 이걸 말해줘야 한다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고마운 거는 말하면 이제 희두가 해주려고 해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럴 때 고맙다고 꼭 말해야 돼요. 표현을 꼭 해야 돼. 근데 진짜 하는데 저는 갑자기 진짜 이거를 말을 해야 된다고? 진짜? 이 정도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자제 중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타고나고 또 그 자라온 환경도 우린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연애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랑 너무너무 똑같은 사람, 나에게 100% 맞는 사람, 천생연분을 만나면 참 좋죠.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로또만큼 희귀하고 그렇지 않고선 대부분은 다 맞춰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잘 맞춰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말하면서 화장하다 보니까 화장이 잘 안 되네. 온도를 확실하게 해줘야 눈이 좀 예쁘게 좀 동그랗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눈이 난 찌그러진 느낌이야. 좋은 날이니까 반짝이도 해주려고. 안 되겠어. 블러셔를 먼저 해야겠어. 보라색 컨실러로 눈 위 좀 밝혀줄게요. 이렇게 좀 너무 허연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해도 어차피 블러셔가 다 가려줄 거기 때문에 전 처음에 한동안은 희두가 굉장히 밉고 야속했던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그 마음만을 못해서 맨날 날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까. 근데 그가 나를 위해 했던 노력들을 뒤늦게 깨달으면 또 그게 되게 미안해진다. 몰라주니. 저는 심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의지할 부모님도 계시고 의지할 남자친구도 있고 의지할 친구들도 있고 의지할 나둥이들도 있고 3단계로 딱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으니 제가 다른 데에 힘쓰지 않고 일만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깨닫고 나니까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상대에게 너무너무 서운하면은 어렵겠지만 그가 나를 위해 했던 수고들을 생각하면 고마움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누그러져요. 그냥 약간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으이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나둥이들은 어리니까 만약에 너무 안 맞으면 헤어져!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지세요. 못하겠어? 그럼 헤어지세요.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제가 말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오늘 블러셔 네이밍 또 썼어요. 나 이 네이밍 텐더 너무 좋아. 그리고 상대와 너무 기싸움 하지 마세요.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지만 나만 이렇게 해줄 순 없지. 내가 손해볼 순 없지. 라면서 일부러 밀당하고 그런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 좋아요. 왜냐? 그 오해를 푸는 게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그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미안해할 때가 더 편하죠? 좀 낫나요? 아직도 그런 얘기해요. 희두처럼 표현 못하는 사람 왜 만나냐.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속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대박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희두가 많이 고쳐주려고 하고 근데 저도 또 미안한 부분도 있고 왜냐면 희두가 제가 아니었으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나랑 만나서 이렇게 막 내 유튜브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나 그것도 미안하고 또 본인도 계속 이제 노력해주는 거 보면 귀엽고 그래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왜 만나냐 그러면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살면서 한 번만 해도 저는 그게 큰 축복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날 사랑해.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답니다. 아니 내 파우치 어디 있는 거야? 입술 한번 죽였고요. 한 번 더 죽여줄게요 오늘은. 미리 죽이기 시작해야겠어. 예 이렇게. 이 피치비치는 웜쿨 상관없이 거의 그냥 한번 픽싱해주기 좋거든요. 이 정도로. 이런 느낌? 저 이렇게 아래 여기 죽어있을 때 좀 약간 희열을 느껴요. 빨리 퍽청 한번 해볼게요. 위 아래 전체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끝에, 위에, 아래 정도? 다 하니까 입술이 너무 뚱뚱해져. 잘 확장된 것 같죠? 코코모파도 참 손이 잘 가요. 약간 딱 통다운 되면서 딱 잡아줘요, 분위기를. 색감이 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입생로랑 22번, 220번. 안쪽만 조금 더. 이렇게 하니까 눈도 좀 괜찮네. 머리하고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다 이제. 오늘도 최애 레스토랑 다이닝 상석에 왔어요. 맨날 같은 데만 와서 죄송해요. 저희가 근데 한 번 꽂히면 거기만 가거든요. 제가 사왔어요. 색감이 이쁘네. 예뻐. 여기 화면에서도 엄청 조명대야. 예뻐. 봐봐. 엄청 예뻐요. 인것도 엄청 귀여워요. 나연.
이게 희두가. 근데 아직 읽지 말래서 아직 안 읽었어요. 읽을래? 오글거려? 편지는 원래 오글거려. 아, 편지 진짜 감동이야. 심지어 2장이야, 진짜. 아, 첫 줄이 너무 웃겨. 아 그래? 야 그렇게 귀엽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읽어. 나중에 가서 아이고. 집에서 읽어. 집에서 읽어. 왜? 나 너무 궁금해. 집에 가서 읽어. 아 그거 뭐야? 뭐가? 그거 뭘 본 거야? 뭐가 왜 뒤에부터 읽어? 너 이렇게 천천히 읽어야지. 너 그래서 맨날 그 영화 볼 때 스포. 스포부터 당하고 보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 별건 아닌데 그냥 편집 거. 이게 뭐야? 뭐야? 나 감동이야. 나 진짜 눈물 나. 알았어. 진짜. 아,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겠다. 왜? 이거 창피할 것 같아. 어. 감동이야. 가져다니면서 보면 잃어버리잖아. 행복해서 참았는데 떨어졌어. 너무 행복해. 잘못 났다. 해피타이저 좀 메뉴가 바뀌어서 너무 기대돼요. 계란찜이야? 와. 두 번째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실 오마카세 안 먹으려 했는데 배고파서 이렇게 다 시켜버렸어. 등살? 참치 등살. 저기도 오늘도 있어. 이거. 오늘은 해줘. 뭘 뽀뽀. 노란 색깔은 당근표를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바로 하트.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팔. 오 좋아. 같이 놀자. 어. 너무 웃겨.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